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타미씨? 뭐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사실 근황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간 식당 중에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곳을 네네. 하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뒷돈 받으신 거 아니죠? 그러게요. 약간 광고 같은데 네네. 그럼 상호명을 얘기 안 하고 아니, 상황을 얘기하셔도 돼요. 궁금하니까. 연남동에 네. 경의선숲길 좀 끝자락에 있는 파스타 집인데요. 어째 검색하다가 약간 그 안성재 셰프님이 나온 학교? 아, 진짜? 어디 나오셨는데요? 잠깐만요. 막 세계 3대 르꼬르동 블루? 맞아요. 르꼬르동 블루 안성재 셰프님 나오신 거 맞겠죠? 이랬는데 학력. 잠시만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르꼬르동 블루 출신 셰프님이 계신 곳인데 평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 진짜요? 그래서 기대된다 하고 가봤는데 제가 먹은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와, 진짜? 네. 왜요? 차별점이 있어요? 거기서 일단 그 연어 스테이크 버터 파스타라는 게 있었고 다른 그냥 스테이크 같은 메뉴 시켰는데 사실 스테이크는 그냥 고기 맛 비슷한 거였고 파스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크림이에요, 그 파스타는? 빨간 거? 약간 오일 느낌인데 그 유산지라고 해야 되나? 유산지? 그 종이 그런 거에다가 네네. 면이랑 그 홍합 막 이런 조개들이 이렇게 있고 뭐 연어 스테이크가 이렇게 위에 있었는데 그걸 오븐에 해서 그대로? 이제 그 밑에 국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버터와 그 해산물들에서 나온 감칠맛들이 아주 담겨 있는 맛이어서 그 빵 서비스 빵이 나왔는데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그 즙에다가? 네네네네. 버러를 즙에다가. 그래서 제가 원래 오일 파스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잘 몰라서일 수도 있는데.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일은. 근데 진짜 싹싹 다 먹었어요. 와, 진짜?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주변에 추천하고 다녔는데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네. 연남동에 가시더니 난 탐이 먹바타 막 이러면서 먹바타? 대신 드신 거예요? 네네네. 거길 가서 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해산물 파스타라고만 얘기를 드려가지고 또 다른 해산물 파스타가 있더라고요. 다른 걸 시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제대로 알려줄 걸 하긴 했는데 그것도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혹시 상호명 말했어요 아까? 아니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그건 들으시는 분들은 호기심 자극만 되고. 근데 또 가셨는데 별로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맞죠. 알아서 찾아보셔라. 어쨌든 메뉴로 힌트 드렸으니까 그쵸.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취향이었다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양식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가장 큰 이벤트였던 게 제가 동해시에 묵호 여행을 갔다 왔어요. 묵호동해. 근데 그 동해시를 가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강원도 맨날 다 강릉이랑 속초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아직 그렇게 붐비는 네네네. 동네가 아니라 그런지. 그래서 막 그 사장님들도 묵호가 이렇게 뜬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면서 엄청 열정적으로 막 식당도 추천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딱 봐도 외지인 같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좋았던 데가 엄청 등산을 해서 올라가서 언덕 위에 무슨 타파스 바가 있거든요. 우와. 그래가지고 바다가 그냥 다 보이는데 이제 거기서 와인이랑 막 파스타 같은 걸 팔아요. 우와, 완전 스페인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페인도 바다가 엄청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동해 바다를 보면서 막 와인을 먹는데 저희도 파스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관자랑 새우 같은 게 막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진짜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3명이서 갔는데 걔네가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먹었다.
그래서 진짜 맛있었다. 묵호 진짜 여행지로도 추천하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 진짜 힐링했다. 그럼 약간 강릉, 속초랑 비슷한 약간 바다 보고 요런 뭐 시장 가고 요런 느낌일까요? 여행? 근데 시장은 안 갔고 약간 묵호는 좀 더 감성적인 느낌? 바다 마을의 정석? 그래서 저희가 벽화마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상속자들 보셨어요? 네. 거기 촬영지래요. 은상 씨가 바다 마을에서 혼자 자취를 하신 적이 있었나 봐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은. 근데 그 바다 마을이 여기더라고요. 묵호. 그래서 진짜 그 바다 마을의 정석인 느낌. 약간 동백꽃 필 무렵에 나오는 그런 마을 같은 느낌. 그래서 진짜 고즈넉했다. 오, 가보고 싶네요. 특히 그 한국에서 먹는 네. 특히 바다 마을에서 진짜. 먹는 타파스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막 나초도 팔고 진짜 좋았어요. 최고였다. 서로 먹바타 해보는 거. 그래서 저도 조만간 연남동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이런 느조 식당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느낌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음조 식당. 그죠, 음조 식당. 그래서 이렇게 좋을 수가. 이런 관련된 밈이죠. 네네네. 짜맞춰 봤습니다. 네네네. 어떤 밈인지 한번 바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고비주 2장, 모래테테 2장, 메차쿠차 2장, 2장입니다. 이게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잘하시는데요? 진짜 감사드려요. 음원 튼 줄 알았어요. 이 노래가 뭐냐, 익숙하게 들리신다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원래는 J-팝이거든요. 네. 일본 아이돌의 노래인데 이제 K-팝 아이돌인 에스파의 위플래시를 표절했다는 논란으로 굉장히 화제가 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신 것 같긴 해요. 표절이라서 더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구간이 너무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그쵸. 왜냐하면 진짜 특이한 부분이 이 노래가 전체적으로 그 위플래시를 따라했으면 몰라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노래 저도 약간 그러면 안 되는데 중독이 돼서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부분은 너무 청소년물? 뭔가 청춘 노래.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딱 J-팝 느낌? 진짜 여름 느낌 나는 그런 노래였다가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그런 검은색 옷을 차려입고 나오셔서 진짜 그 에스파 컨셉 같은 옷을 차려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갑자기 턱을 쓸면서 고비주 2장 이렇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표절곡이니까 조롱도 하고 또 비난, 야유를 쏟아붓다가 이제 계속 어쨌든 그걸 듣다 보니까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저조차도 너무 중독이 된 거예요. 그 노래에. 그쵸. 그래서 인스타에 뭐 게시물을 올릴 때 음악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그 노래를 첨부하고 막 그랬는데 제 친구들이 그거를 듣고 이거 나도 막 완전 빠져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계속 뭔가 듣게 되는 그런 노래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반응 중에 하나가 중간 광고가 들어간 노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 보다 보면 뭐 프리미엄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갑자기 쓸데없는 광고가 나오잖아요. 맥락과 맞지 않는. 근데 얘도 갑자기 이런 청춘물이 나오다가 가운데 그 2장 부분만 정말 다른 노래 같은 그런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기면서도 짜증나면서도 복합적인 감정을 보이고 있다. 저는 프리미엄을 안 쓰거든요. 유튜브 프리미엄을. 그래서 막 노래 틀어놓으면은 갑자기 광고가 엄청 떠가지고 전 특히 어도비 광고랑 아니면 막 해커스 막 이런 광고가 떠요. 그럼 갑자기 나레이션이 막 나와가지고 확 깨는데 딱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갑자기 깨는 느낌. 제가 본 거는 사람들이 약간 조울증 노래다. 맞네. 희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는 막 했다가 갑자기 뜬뜬뜬뜬뜬 약간 이렇게 되는. 진짜 표절을 위한 노래인 것 같은 느낌.
그니까요.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트위터에서 실트로 그 이장, 메차쿠차 이장 요 단어 자체가 계속 실트에 오르면서 밈처럼 쓰였는데요. 아이돌 분들도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일본 아이돌이요? 아니요. 우리나라 아이돌이요? 아이돌 와, 분들. 대박. 그래서 그 마이크에 옛날 강쥐분이 있으셨잖아요. 키우시던 분. 네네네. 그분도 아들내미 하셨군요. 분도 하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제가 찾아보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팬사에서 이제 팬분들이 이거 이장 챌린지 해줘 해가지고 해주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밈을 잘 아는 친구들은 그 핸드폰 무빙까지 잘 활용을 진짜? 하면서 이제 이 춤이 약간 그 엄지척을 하시고요. 약간 목에 약간 살인 예고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무를 이제 아이돌 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아니면은 약간 그 어쨌든 일본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약간 뜻이 뭐였죠? 뜻이 이장 좋잖아 라는 건데요. 이거 가사 해석을 한번 쭉 얘기를 드려볼까요? 아, 네네네. 이 가사는 그냥 직역을 해보면 오늘 비주얼 좋잖아. 사진빨 앵간하잖아. 엄청 좋잖아. 좋잖아.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우리 짱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앞부분 그 청춘물 부분의 가사가 약간 꿈과 희망이 가득해요. 우리 포기하지 말자. 주눅들지 말자. 우리라도 서로 칭찬하자 하더니 갑자기 비주얼 재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칭찬 타임을 좀 진지하게 한 느낌이군요. 갑자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어거지로 넣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 뭐라 하죠? 자기 최면 타임. 그렇죠. 오늘 좋잖아. 약간 샤워 끝나고 거울 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좀 쩌는데 약간 이런 그런 느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아까 일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장 이 부분을 약간 좋잖아 하는 그 특유의 네네. 굉장히 자신만만해하거나 약간 아래 약간 이런 표정을 이제 담고 있다. 내 최애나 어떤 캐릭터가 그런 걸 담고 있다 하면은 이제 그걸 업로드하면서 이장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게 또 내용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비주얼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돌 분들이나 연예인 분들을 칭찬하고 싶다 할 때 그 사진 올리면서 코비주 2장 점 진지하게 이 비주얼 좋다라고 하는 거죠. 좋네. 그래서 굉장히 한국 분들이 일본어가 굉장히 친숙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친숙하겠지만 그렇죠. 진짜. 그래서 굉장히 일본 저희가 다룬 것도 있었지만 일본 관련 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챌린지류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의 알고리즘을 장악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이거 제가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영상을 보셔야 돼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그 러브라이브에서 나온 러브라이브가 뭐예요? 근데 게임이에요? 이게 아이돌처럼 이제 나오는 애니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른 노래가 화제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가사는 막 루비짱 그러면은 루비짱이 하이 이러니까 대답하고 이제 네네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내용이 뭐 루비짱 뭐가 제일 좋아? 이러면은 이제 그 친구가 대답을 하는 거죠. 초콜릿보다는 아나타 이러거든요. 아나타가 와 진짜 당신이 좋다. 초콜릿보다 당신이 좋고 개웃기네. 딸기보다 당신이 좋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아이스크림우 이러면서 이제 이 노래가 아이스크림이라는 노래인데요. 진짜? 그래서 이 세 명의 이제 분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귀엽고 발랄하고 또 약간 음역대가 좀 달라요. 그 세 분이요? 목소리가 좀 달라요. 굉장히 하이톤과 약간 발랄한 느낌과 마지막에 약간 중저음에 좀 진짜? 마성의 목소리를 가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중에 한 명은 너의 취향이겠지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진짜. 근데 그 세 명을 떠올려 보니까 뭔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여자 세 명이 나온 애니메이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 약간 그렇지 근데 않아요? 이 러브라이브에는 멤버가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요? 네네네. 그 중에 세 명만 차출되신 거예요? 저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는 인스타 알고리즘에서 릴스로 자만추하신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따라하거나 그니까요. 그런 걸로만 많이 봐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또 러브라이브 팬분들이 있으시다면 그죠.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네. 성우분들이 애니 캐릭터잖아요. 네. 근데 성우분들이 실제로 일본은 콘서트를 많이 하세요. 아, 진짜? 그래서 막 실제로 그 애니에 나오는 노래들을 부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아이돌 역을 맡으신 분들이 콘서트에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영상도 굉장히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확실히 그 일본에서 유행한 게 우리나라로 직수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 수출이 계속 우리나라 것도 일본에 엄청 맞아요. 수출 잘 되잖아요. 특히 K-pop 챌린지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가깝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그래서 뭐 러브라이브의 아이스크림은 일본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린 거였고요. 네. 사실 요 2장이 네네. 너무 그 중독성이 있기는 네네. 하지만 내가 이걸 계속 소비를 해도 괜찮나? 라는 의문이 맞아요. 뒤에서 스물스물 있어요. 맞아요. 왜냐? 표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너무 명백하죠, 솔직히. 왜냐면 여태까지 막 표절 논란을 한번 보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게 표절이 맞나? 뭐 다른 노래에서도 많이 쓰는 같은데? 라고 네네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원래 노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 클라이막스만. 맞아요. 진짜 그 위플래시에서 떼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말 확실한 표절이다. 그쵸. 근데 이게 사람들도 어쨌든 사실 초반에는 그 일본 팬분들도 막 댓글 반응이 막 이거 누가 봐도 위플래시다. 진짜. 따라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한국 분들도 약간 왜 표절했냐 였는데 이제 밈이 되고 이렇게 많이 화제성을 갖다 보니까 그냥 많이 음원으로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기도 그쵸. 하고 이제 밈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당사자 그 아이돌 본인. 분들이 실제로 그 챌린지를 말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셔야 되니까. 네네네. 와. 그래서 이게 과연 괜찮은가? 표절 그러니까요. 문제가 너무 가벼워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이돌 본인 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이제 일본 분들이 챌린지 하는 걸 봤거든요. 막 교실에서 네네네. 그 2장 챌린지를 하시는데 네. 일본 내에서도 약간 조롱의 의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표절한 거에 대해서 좀 찌르는 의미? 그러니까 뭔가 이 노래가 진짜 좋아서 한다기보다 그래서 아예 그 에스파 위플래시 안무에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는 그 표절곡을 틀고 이제 그 챌린지 안무는 원곡의 안무인 거죠. 그 가비 씨가 만드신.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또 계속 의식이 있는 상태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작권은 결국 그분들한테 그렇죠. 가잖아요. 그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하. 그런데 그 저작권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비슷한 또 뜨거운 감자가 생겼죠. 그렇죠. 저작권 이슈. 오늘도 제가 제 그 인스타 팔로잉 하는 분들 스토리를 보다가 5개를 봤어요. 숫자를 세셨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올까 했는데 연속으로 계속 나와서 와 언제까지 나오지라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챗GPT에 이제 새로운 기능으로 이제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주세요 하면은 이제 내 사진을 그대로 그 그림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지인분들도 많이 하고 또 막 웹 매거진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이 그걸 돌려서 올리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트렌드 다루는 매거진들에서 그 지브리 스타일로 명장면을 이제 만들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지브리뿐만 아니라 뭐 심슨 아니면 뭐 일본 애니 캐릭터 스타일 뭐 등등등 해서 약간 게시물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렌드 다루시는 분들은 이게 유행인가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궁금하긴 하니까 우리는 소비자로서 내 사진 넣어봤을 때 어떻게 나올까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 이제 한 번씩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성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맞아요. 원래는 AI 그림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걔가 손가락을 잘 못 그려서 막 무조건 6개씩 나오고 막 그러던 애인데 이제 얘는 너무 완벽하게 진짜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린 것처럼 결과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매력을 느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미 씨는? 이런 현상. 근데 일단 진짜 창작자 입장에서는 좀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어쨌든 몇 년을 예술 업계에서 이제 자신의 노고를 쏟아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그쵸. 사실 갖추는 게 예술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맞아요. 거잖아요. 막 이제 미대 나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제 잘 그리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만의 맞아요. 스타일을 찾아 나가면서 이제 자기 장기가 되고 뭐 어떤 것을 창작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챗GPT가 그냥 해버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소름 끼칠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렇게까지 열풍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화제성이 있어서 또 이게 바이럴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지브리 애니 한번 봐야겠다. 약간 이런 식? 아니면 지브리 그림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 어쨌든 이게 막아진다고 막아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창작자라면 싫긴 해도 이걸 그냥 사람들이 패러디하고 즐기도록 혹은 더 이 화제성이 뻗쳐나가도록 그냥 허용을 하면서 가야 되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진짜 이미 이렇게 발전을 해버렸으니까 그쵸. 갑자기 하지 마. 발전을 멈춰라. 맞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긴 한데 이제 사람들이 멈추지 않죠. 맞아요. 계속 발전을 하려고 하니까. 전 무서운 것 같아요. 뭔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막 저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미래 상상하기 하면은 네네네. 로봇들이 우리 일자리 뺏을 것이다. 근데 로봇이 아니라 사실상 AI였던 거죠. 그때는 예측을 못했지만 근데 벌써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 사진을 가지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한테 그려달라고 하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의뢰의 비를.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거의 몇 초만 기다리면은 결과물이 맞아요. 나오니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창작물을 내는 그런 예술가 정신에 좀 반대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사실 막 그 웹툰 저는 어렸을 때 웹툰을 많이 봤는데 네. 그 어떤 한 작가분이 이제 그 작품을 끝나면 다른 뭐 친한 작가님들이 맞아. 이제 막 그림 그려서 주잖아요. 네네, 축하 그림. 맞아요. 네네. 축전? 맞아, 축전. 막 그런 걸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그림체로 이런 걸 볼 수 있다니 이러면서 굉장히 그분의 스타일을 어떤 걸 볼 수 있다는 굉장히 기다림과 막 되게 새롭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맞아. 이제는 그게 없는 거죠. 그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니까. 약간 좀 두려워졌다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예술계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궁금했는데 근데 이미 이 당사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님이 진짜 그 인공지능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시는 듯한 맞아요.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2016년에 네. 완전히 역겹다. 나는 이 기술을 내 작품에 전혀 도입하고 싶지 않다라고 직접 말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삶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다큐멘터리에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뭔가 그 원작자가 이런 기술에 열려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이해가 되긴 하잖아요. 뭔가 그쵸. 그럼 자기 그림체를 사용하도록 허용을 해준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완강하게 AI 미술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의
그런 화풍을 따라하는 경우니까 약간 우려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아직 공식 입장 같은 건 안 나오긴 했지만 따로.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미 싫다고 한 건데 왜 하필 이게 지브리 스타일로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그 오픈 AI CEO 샘 울트먼이 자신의 SNS 프로필을 이제 지브리 스타일로 막 바꾸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유행처럼 좀 번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좀 AI 종사자분들 안에서도 사실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어야 될 텐데 CEO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게 오히려 이제 뭐 그냥 단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지브리 스타일로 한번 해봤다가 되게 잘 돼서 유행처럼 퍼져나갔다면 이제 모르겠는데 AI를 이제 다루는 산업에서 저작권에 대한 논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회의하면서 챗GPT 본인에게 질문을 했죠. 너무 무서워.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심지어 처음에 타미 씨가 저작권 이슈에 대해 뭐 어떻게 생각하냐. 네, 제가 처음에 그 노션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그 노션 안에 있는 AI로 바로 물어봤어요. 네.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 근데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렉이 걸렸죠. 아예. 네. 아예 답을 안 해가지고 뭐야 노션 AI 별로네 하고 이제 챗GPT한테 가서 했는데 에러가 뜬 거예요. 진짜 소름. 그래가지고 괴담. 와 뭐지? 했는데 마이크는 또 떴다고 합니다. 제 컴퓨터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걔가 좀 망설인 거죠. 그동안 이제 제가 두 번째로 하니까 저한테는 해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브리 그림체를 사용해도 되냐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아이디어나 스타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될 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건데 그래서 그럼 아이디어나 스타일을 어디까지 정의를 해야 될까? 그렇죠. 사실 요즘 트렌드? SNS 문화와도 굉장히 밀접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떠한 핫한 콘텐츠가 있으면 너도 나도 그거를 뭐 지금도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어떤 짤이나 예를 들면 뭐 직장인 공감 뭐 어떤 짤을 누가 올렸어요. 근데 그 포맷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럼 진짜 그대로 사진만 바꿔서 맞아. 많이들 올린단 말이죠. 맞아. 근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문제라고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밈 혹은 패러디 정도로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상업적 이용? 인스타나 이런 데에서 올리면 상업적 이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만약에 고소를 하면 또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냥 굳이 그러지 않는 느낌? 약간 대기업이 가장 작은 기업 막 소상공인한테 와서 맞아요. 막 그러지 않으니까 보통 그 대기업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좀 내두는 건가 싶기도 해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뭔가 지브리 측에서 그걸 고소하거나 고발했을 때 그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스타일을 어쨌든 따라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했는데 팬분들이 2차 창작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애니 뭐 팬분들이 그 캐릭터나 약간 그런 스타일을 비슷하게 해서 애니로는 못 보는 어떤 상황이라던가 진짜? 그런 만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팬분들이 많이 즐기고 있고 그런 문화가 요즘엔 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그러면은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서 괜찮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뭔가 제 생각에는 AI 이 이슈랑은 좀 다른 것 같은 게 그건 어쨌든 팬이 너무 그걸 사랑해서 자기의 시간과 그 능력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원작은 확실히 원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느낌? 딱 봐도 뭔가 팬의 2차 창작물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근데 이제 이 지브리는 봤을 때 진짜 그냥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린 건지 아닌지 딱 봤을 때 구별이 안 되는 느낌? AI인 티가 전혀 안 나서. 그래서 약간 그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 예를 들면 미야자키 하야오가 읽어온 그런 스타일을 그쵸. 팬심 혹은 약간의 경외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소비를 하는 것과 또 AI 몇 분 뚝딱 진짜. 하는 거랑은 또 다르겠죠. 그쵸. 아무래도 그 시간을 들이는 게 또 예술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조각상 같은 것도 막 만드는데 30년 걸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그 예술 작품을 빛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AI는 그냥 진짜 사진만 올리면 몇 초 만에 해주니까 뭔가 예술의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뭔가 저작권이 진짜 경계가 애매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스우파에서 모니카 선생님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모니카 쌤이 항상 어떤 예능에 나올 때마다 안무 저작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댄서들이 이렇게 막 아이돌 춤 같은 것도 엄청 흥행을 시키는데 그게 다 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작권료가 책정이 안 돼서. 그래서 그냥 그 안무비만 받는 거예요. 안무 만드는데 처음 드는 비용만 받고 이제 계속 그 아이돌들이 그 챌린지를 추든 아니면 뭐 음방에 나가서 춤을 추든 그거에 대한 저작권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댄서들이 그렇게 막 부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스우파 이전에는. 그래서 이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었는데 찾아보니까 작년인 2024년에 한국 안무 저작권 협회가 창립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초대 협회장이 우리가 잘 아는 댄서이신 리아킴 선배가 네네네. 협회장이 되셔서 이제 뭔가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안무 자체가 너무 애매하니까 그런 저작권을 판단을 하기에. 왜냐면은 이번에 그 표절곡 같은 경우는 딱 들으면 알잖아요. 네네. 뭔가 노래나 좀 가사 같은 것들은 딱 들으면 아는데 안무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서 뭔가 앞으로 좀 예의주시해야겠다.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AI 관련한 문제가 사실 뭐 몇몇 분들은 이제 저희처럼 문제를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몇몇 사람들은 이제 그냥 단순히 재밌게 혹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양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창작하는 분들은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찾아봤는데 아니면 주변 친구들에게 조금 물어봤는데 실제로 막 디자인고에서는 AI로 이렇게 딸깍 하는 법을 알려주고 진짜? 있는 그런 트위터 글을 보기도 했고요. 충격. 그리고 미대 쪽은 아니긴 하지만 완전 예술 쪽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콘텐츠를 이제 창작하는 사람들이 저는 주로 있다 보니까 네네. 정말 막 똥손으로 그냥 러프하게 초안만 잡아서 이제 챗GPT한테 보여주면 완성도 있는 그림 혹은 콘텐츠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영상도 만들어줘요? 영상도 있어요. 아 진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쫄라맨에 그냥 각 뭐 양쪽에 이제 어떤 로고 이렇게만 해서 이제 연필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줘 했더니 완전 진짜 그런 컨셉도 프롬프트에 넣었긴 하겠죠. 근데 완전 완성도 있는 그 어떠한 만화 같은 그리고 단순히 그 AI 특유의 막 광택이 있는 그런 진짜 싫어. 그림도 아니라 되게 누가 진짜 그린 것 같은 거더라고요. 진짜 충격이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실 그 회사에서도 있다 보면 AI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도입을 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네. 전에 큰 회사도 그렇고 뭐 지금 작은 회사들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챗GPT한테 물어봐서 나오는 그런 문구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너무 재미가 없어서 구리잖아요. 제 아이디어로 짜는 편인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쓰시고 계시고 진짜. 물론 효율적인 면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간을 확실히 단축하고 뭔가 내가 더 공을 들여야 되는 거에 공을 들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잔업무 같은 성가신 업무들을 이제 챗GPT나 AI한테 맡길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산업들이. 그렇다면 어쨌든 뭐 찬반 여론이 지금 공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걸 예를 들면 미대생 분들이나 아니면 예술 쪽 하시는 분들도 내가 작업을 하다 러프하게 이제 초안 잡아놓고 그려달라 하고 아 요런 느낌이겠구나 하고 작업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이 바뀌려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너무 싫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영원히 스마트폰을 안 쓰는 맞아요. 그런 약간 뭔지 알죠? 네. 난 영원히 폴더폰만 쓸 건데 약간 이런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며칠 전에 제가 본 거는 어떤 뮤지컬이 이제 시작을 한대요. 네. 근데 각본이랑 작곡을 다 AI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뮤지컬인데? 근데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엄청 큰 배우들이 다 나와요. 와. 그래서 그게 햄릿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여성 배우분들도 많아서 제가 좀 관심이 갔어요. 여성 배우들이 햄릿을 연기한다고 하니까 젠더 프리 캐스팅이 흔치 않으니까 그래서 관심이 갔는데 AI가 했다고 해서 이제 엄청 팬분들이 반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럼 그 극본 쓰는 사람들과 작곡가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건데 이 업계를 되게 흐리러온 그런 교란종 같은 느낌? 근데 그래놓고 또 티켓 가격은 비슷한 거죠. 이전과. 왜냐면 지네가 든 비용은 없는데 AI를 사용했을 때 엄청 그냥 적은 비용으로 했다고 자기들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네네네. 왜? 그러니까 근데 티켓값 그대로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은 좋을 게 없는 거죠. 뭔가 이 뮤지컬 자체 분야에 대한 그런 위협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와, 진짜 모든 분야가 다 이러고 있구나. 깨달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AI가 그 빅데이터 내에서 딥러닝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 재생산이란 말이죠. 그래, 진짜. 맞아.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일까? 계속 그런 고민이 들어요. 뭔가 새로운 거를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양상으로 보일 뿐 사실 맞아. 새로운 어떤 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AI를 보고 막 깜짝 놀라진 않잖아요. 얘가 어떻게 이런 걸 했지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인간과 좀 비슷하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걸 걔네가 그대로 학습을 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참신하다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되면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근데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쨌든 AI는 참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인간의 비서 정도로 이제 도움을 주고 결국 참신성을 찾는 건 인간의 역할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여지가 좀 그래도 우리가 발전해야 할 부분은 참신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간의 차별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다. 그렇죠. 진짜.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마케팅 트렌드에서도 막 휴먼 터치를 좀 강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도 AI 생산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AI가 짜준 문구는 그렇게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진짜. 걔네는 그 센스가 없는 것 같아.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센스 있잖아요. 그게 없는 느낌? 그래서 저도 몇 번 쓰다가 막 제가 완전 AI 초반에 쓸 때는 막 뭐 고마워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상냥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끼려와 이렇게 더 위트 있게 다시 막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원하는 답을 못 얻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손을 보거나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고객의 니즈를 딱 집어내서 그 부분을 소구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인간의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건 영원히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걔네가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어쨌든 인간에서 따오는 거니까 걔네 데이터베이스들이.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아직은.
그러면 오늘 2장 밈평가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타미 씨는 어떠세요? 저는 3점. 사실 그 일본어 관련된 밈들을 저는 되게 웃겨하고 네네네. 재미있거든요. 네. 쓰기도 쉽고. 그리고 그쵸. 저는 일본어를 좀 알고 있어서 그 뜻을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친숙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무래도 표절이다 보니 그렇죠. 이걸 계속 사용하고 싶진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솔직히 더 많이 주고 싶은데 3점으로. 왜냐면은 저도 막 너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밈적인 재능이 출중하다. 그렇지만 너무 소비하면 안 되지 않나. 심지어 케이팝을 표절한 거니까. 그쵸. 그거는 한국 사람으로서 용납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중독성 있어서 밈으로 출중한 이유도 그쵸. 이 플래시를 그렇죠. 따라했기 때문인 건데. 그렇죠. 애초에 이 플래시 자체가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저작권과 AI 관련해서 또 많은 같이 들으시면서 고민을 네네.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의견이 있다면 저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밈슐랭 2장.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